어둠이 짙게 들이운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박서윤 적막한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습관처럼 TV 채널을 돌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혼자만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한때는 학생들의 낭랑한 책 읽는 소리와 동료 교사들의 웃음소리로 북적이던 삶이었지만 은퇴 후 찾아온 일상은 텅 빈 집처럼 고요했다. 자식들은 결혼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바쁜 생활에 쫓겨 안부 전화조차 뜸해진 지 오래였다. 후,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젊은 시절 국어교사로서 문학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며 자부심을 느꼈던 그녀였다. 단정하고 지적인 외모를 가꾸려 했었지만 세월의 흔적과 함께 찾아온 깊은 외로움은 감출 수 없었다. 스마트폰은 주로 뉴스 검색이나 자녀들과의 간단한 메시지 용도로만 사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함을 달래려 무심코 눌러본 광고 배너가 그녀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중장년 만남,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세요. 호기심 반, 외로움 반으로 앱을 설치하고 간단한 프로필을 작성했다.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 짧은 자기소개였다. 며칠 뒤 하늘이라는 닉네임의 남성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지적이고 부드러운 인상의 사업가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서윤님. 프로필에 적힌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글귀가 인상 깊어 메시지 드립니다. 서윤은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낯선 이의 관심인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하늘님. 반갑습니다. 하늘은 서윤이 좋아하는 작가나 작품에 대해 세련된 질문을 던졌다. 마치 오래전 문학 동아리에서 마음 맞는 벗을 만난 듯 대화는 편안하고 즐겁게 이어졌다. 서윤은 오랜만에 지적인 대화 상대를 만난 것에 설렘을 느꼈고 하늘의 따뜻하고 공감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녀의 감정을 섬세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메시지 속에서 서윤은 잊고 지냈던 웃음을 되찾았다. 텅 빈 집안을 채우는 것은 더 이상 적막이 아니었다. 스마트폰 액정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다정한 위로와 관심이었다. 하늘과의 채팅은 서윤의 일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자 위안이 되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묻고 서로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쌓아갔다. 하늘은 자신을 해외에서 소규모 무역업을 하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하고 자녀 없이 홀로 지내는 외로운 사람으로 소개했다. 서윤은 그에게 동질감과 연민을 느끼며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그는 서윤이 좋아하는 시를 읊어주기도 했고 때로는 그녀가 겪었던 교직 생활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었다. 서윤 씨 목소리는 참 고우시네요. 꼭 한번 직접 뵙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하늘은 그런 말을 건넸다. 서윤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실제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섣부른 희망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다. 관계가 무르익을 무렵 하늘은 갑작스러운 사업상 위기를 언급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통관 문제에 발목이 잡혀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약 200만 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서윤 씨, 정말 면목 없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겁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몇 배로 갚겠습니다. 서윤은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것도 온라인에서 만난 이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미 하늘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느끼고 있었기에 그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기 어려웠다. 그는 나를 이해해주고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서윤은 스스로를 설득하며 결국 돈을 송금했다. 하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이모티콘을 보내왔다. 서윤 씨는 제 삶의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따뜻해졌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다. 첫 번째 성공 이후 하늘은 더욱 교묘하고 다양한 명목으로 반복해서 돈을 요구했다.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병원비, 경쟁사의 방해로 인한 사업 자금 압박,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한 준비 자금 등 이유는 끝없이 이어졌다.
요구 액수는 점점 커져갔고 서윤은 남편이 남긴 유산과 자신의 퇴직금, 심지어 아껴두었던 보험 해약금까지 끌어모아 그에게 보냈다. 그때마다 하늘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신 곁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라는 달콤한 말로 서윤을 안심시키고 미래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다. 서윤은 하늘과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그의 모든 말을 의심 없이 믿었다. 서윤의 행동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은 그녀의 옛 제자이자 현재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김민준이었다. 민준은 학창시절 서윤을 어머니처럼 따랐고 지금도 종종 그녀의 집을 찾아 안부를 묻곤 했다. 최근 서윤의 잦은 은행 방문, 초조해 보이는 표정, 누군가와 통화할 때면 내용을 숨기려는 듯한 모습이 민준의 눈에 걸렸다. 선생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느 날 민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다, 민준아. 별일 없어. 그냥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쑤셔서 그런다. 민준은 최근 노년층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온라인 로맨스 스캠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늘이라는 존재에 대해 물었다. 혹시 요즘 연락하시는 분 있으세요? 인터넷으로요? 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그게 왜 궁금한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묻어났다. 선생님,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그런 걸로 피해보시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해서. 나를 어린애 취급하지 마라, 민준아. 그 사람은 너희 같은 젊은 애들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서윤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늘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다. 민준의 진심 어린 걱정은 그녀에게 간섭이자 불신으로 받아들여졌다. 서윤과 민준 사이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다. 민준은 안타까움과 답답함에 가슴을 쳤지만 서윤의 완강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서윤은 하늘에게 모든 것을 걸었기에 만약 그가 사기꾼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간혹 떠오르는 의심과 불안감을 애써 눌렀다. 아닐 거야. 하늘씨는 다를 거야. 그녀는 하늘의 메시지 창만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자녀들이나 다른 지인들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하늘이 약속한 밝은 미래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밤에는 하늘이 보내준 출처를 알 수 없는 감미로운 음악 링크를 들으며 그와의 만남을 그렸다. 그의 프로필 사진 속 부드러운 미소를 보며 언젠가 저 미소를 실제로 마주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은 마침내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라며 서윤에게 연락해왔다. 자신이 추진 중인 거대한 해외 프로젝트에 마지막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 액수는 서윤이 현재 살고 있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매각해야 할 정도의 거액이었다. 서윤 씨,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는 평생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합니다. 하늘은 눈물로 호소했고 서윤의 모성애와 연민을 최대한 자극했다. 그는 서윤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그녀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매달렸다. 서윤은 엄청난 충격과 고민에 휩싸였다. 집까지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절망했지만 이미 하늘에게 모든 것을 걸어버린 그녀는 이 관계를 포기할 수도 그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도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것만 성공하면 모든 고통이 끝나고 행복해질 수 있어. 그녀는 밤새도록 고민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집 안에는 그녀의 깊은 한숨 소리만이 가득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나 너무 외로웠어요. 결국 그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떨리는 손으로 등기 권리증을 챙겨 가방에 넣었다.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하늘과의 행복한 미래를 떠올리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서윤의 위험한 결정을 직감한 김민주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동안 밤낮으로 하늘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다. 서윤 몰래 그녀의 스마트폰에서 하늘과의 대화 일부와 그의 프로필 사진을 확보했고 온라인 사기 피해 사례들을 조사하며 단서를 모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하늘의 프로필 사진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외국 모델의 SNS에서 도용된 것이었고 그가 언급한 해외 사업체 정보는 모두 허위였다. 심지어 그가 서윤에게 보냈던 감미로운 음악 링크의 출처를 추적해보니 다른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사기꾼의 수법과 일치하는 부분도 발견했다. 송금된 돈이 흘러들어간 계좌 역시 대포 통장일 가능성이 농후했다. 민주는 이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서윤이 은행으로 향하기 직전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초췌한 모습의 서윤이 문을 나서자 민주는 비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막아섰다. 선생님, 잠시만요. 꼭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윤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준아, 지금 바쁘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안 됩니다, 선생님. 지금 보셔야 해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제 말을 믿어주세요. 민준의 간절한 눈빛에 서윤은 마지못해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쳐 보였다. 하늘의 프로필 사진과 외국 모델의 실제 SNS 사진을 비교해 주었고 허위 사업체 정보, 유사 사기 피해자들의 증언이 담긴 기사들을 차례로 보여주었다. 서윤은 처음에는 격렬하게 부정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아니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하늘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그녀는 민준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소리쳤다. 눈에는 핏발이 섰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하지만 이어지는 차갑고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서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하늘이 보냈던 달콤한 메시지들, 그가 약속했던 찬란한 미래,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자신이 철저히 기만당했음을, 평생 모은 재산과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까지 한낱 사기꾼에게 갖다 쳤음을 깨달았다. 모든 희망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 수치심, 절망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아이처럼 목 놓아 우는 그녀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자기 혐오에 빠진 서윤은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은 채 폐인처럼 지냈다. 방 안에는 술병이 나둥그렇고 그녀는 며칠이고 세수조차 하지 않은 모습으로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김민주는 묵묵히 그녀 곁을 지키며 최소한의 생계를 도왔다. 매일같이 죽과 반찬을 가져다주고 억지로라도 몇 술 뜨게 했다. 민준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 절차를 진행했지만 해외에 기반을 둔 전문 사기 조직 검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경제적 파탄과 함께 깊은 정신적 외상을 입은 서윤은 한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괴로워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하늘의 환영이 그녀를 괴롭혔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자책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김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보살폈고 끊임없이 격려했다. 선생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강한 분이시잖아요. 민준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 그리고 스스로의 처절한 반성을 통해 서윤은 아주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인간의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한 개인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느 날 서윤은 먼지 쌓인 책장에서 젊은 시절 즐겨 읽던 시집 한 권을 꺼내들었다. 윤동주의 서시였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녀는 시 구절을 나지막이 읊조리며 눈물을 흘렸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뒤섞였다. 서윤은 김민준의 도움으로 노인복지관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과거 자신이 가르쳤던 문학 작품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추스르기도 했다.
한때는 학생들에게 문학의 힘을 역설했던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은 그 힘을 잊고 살았던 것이다. 이제는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며 그 속에 담긴 삶의 지혜와 위로를 발견하려 애썼다. 시간이 흘러 서유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어르신들의 독서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만들려 노력했다. 여전히 하늘과의 기억은 불쑥불쑥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그 기억에 함몰되지 않으려 애썼다. 하늘과의 모든 연락처와 채팅 기록은 민준의 도움을 받아 깨끗이 삭제했다. 하지만 그 기억과 상처는 그녀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완벽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여전히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고 낯선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어느 늦은 오후 서유는 창가에 새로 들여온 작은 허브 화분에 정성껏 물을 주고 있었다. 가느다란 줄기 끝에 앙증맞게 돋아난 새순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 불씨를 소중히 품고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남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 애쓰고 있었다. 며칠 뒤 서유는 김민준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낙엽이 발길에 채이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다. 민준아,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난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이겨내신 거죠.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을 걸었다. 서유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었다. 하늘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이름에